안녕하세요. 숨은 지식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숨은뜻 연구소의 김 소장입니다. 여러분, 여름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저는 백사장이 쭉 펼쳐진 바닷가가 생각나는데요. 이렇게 여름이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놀고 나면 피부가 타거나 벗겨져서 한동안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무리 선크림을 발라도 강렬한 햇빛 아래서 피부를 보호하기가 쉽지 않아 모두가 태양을 피하고 싶은 여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택한 오늘의 연구 주제는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무지개 색깔이 바로 가시광선이 되겠는데요. 이 가시광선의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부분을 적외선이라고 하고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부분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더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외선인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 많이 보셨겠지만 이 자외선을 줄여서 UV라고 합니다. 이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 자외선 A, B, C로 구분하는데 자외선 A와 B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권에 들어와 영향을 미치지만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99%가 흡수되어 사라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단해야 한다고 알려진 자외선은 UVA와 UVB인 것입니다. 그럼 이 자외선들의 특징과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UVA는 유리창도 통과하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생활 자외선인데요. 이 자외선은 피부 탄력을 지탱하는 콜라겐 섬유를 파괴하기 때문에 피부를 처지게 하거나 주름의 원인이 됩니다. UVB는 유리창에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에 실내에 도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또한 화상과 피부암의 원인이 되는 위험한 자외선입니다. UVC는 살균 효과가 있는 에너지가 강한 자외선인데요. 오존층에서 대부분이 흡수되기는 해도 면역력 저하와 피부암 그리고 백내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면서 오존층의 1%가 파괴될 때마다 피부암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UVC의 영향력을 마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높은 여름에는 특히나 자외선 차단제를 꼭 필수로 발라줘야겠죠? 여기 우리가 자외선을 차단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소개합니다. 이 사진은 28년간 우유를 운반해온 트럭 운전기사의 얼굴인데요. 그의 얼굴의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는 운전할 때 종종 창문을 열어놓았다고 하는데요. 창문과 가까웠던 왼쪽 얼굴이 햇빛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된 것입니다. 그의 왼쪽 팔도 늘 오른쪽 팔보다 더 그을림이 심했다고 하는데 새삼 자외선의 위력이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네요.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 1600만 명이 백내장으로 실명을 하는데 백내장의 20%는 자외선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서서히 자외선으로 인해 수정체가 손상되어 나이가 들었을 때 백내장으로 실명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여름철에는 책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백내장과 관련해 다른 흥미로운 TMI도 있는데요. 각막과 수정체가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없지만 백내장 수술 등으로 수정체를 적출하거나 없는 사람은 자외선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외선을 보면 푸르스름한 흰색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인상파 화가인 클로드 모네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그림에 푸른색이 많아진 것도 이것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외선이 이렇게 우리에게 해롭기만 할까요? 많이 알려진 유해성과 달리 우리가 모르는 자외선의 순기능도 있는데요. 우리가 자외선 B에 노출될 때 비타민 D가 함께 생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여기서 잠깐 비타민 D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에 골다공증, 구루병과 같은 뼈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며 성장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체내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혈증 비타민 D 농도가 높은 사람이 암 발병률이 6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우리에게 유익한 성분이 되겠습니다. 비타민 D의 결핍 환자는 일조량이 적은 북유럽과 매일 차도르를 두르고 있는 중동 지역에서는 꾸준히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도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외선을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모기를 퇴치하는 자외선 램프인데요. 자외선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않고 방충망 밖에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태양광을 이용해 물을 소독하는 방법인 소디스가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 더러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개발도상국을 위해 개발된 방법인데요. 방법은 무척이나 간단합니다. 먼저 소독해야 할 물을 투명한 페트병에 담은 후 6시간 정도만 햇빛을 받도록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외선이 물을 통과하면서 자연적으로 소독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이 정도면 자외선 엄청 똑똑하게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으로 일상에서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이 낮이라면 당장도 가능할 텐데요. 자외선 강한 시간을 피해 산책을 하는 것입니다. 앞서 현대인들의 실내 생활 시간이 길어져 비타민 D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러니 하루에 20분 정도만 산책을 하면 어떨까요? 비타민 D를 얻어 건강한 일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유해성과 순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자외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숨은 뜻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